안녕하세요. 삼명명리입니다. 명파 하준기 선생 단면집 세 번째에 있는 조폭두목어 안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여쁜 여인이 다녀간 1년 후인 계준년 여름에 다시 그 여인이 하준기 선생을 찾아왔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사주를 제시했는데 이번 사주는 자기 사주가 아니고 남자 사주였어요. 그래서 하준기 선생이 그 사주를 보고 이 사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두머리로서 조직을 관리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이거 사건이 터졌구만. 살인사건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어여쁜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네, 선생님 그러십니다. 작년에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남편을 보석금을 주고서 감옥에서 석방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준기 선생이 왜 조직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주의 체상을 보면은 을, 묘, 갑, 진진, 계수일간의 이 목들은 식상에 해당하죠. 식상은 뭐 어떤 것입니까? 식상은 관을 깨는 거죠. 관이라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관청이잖아요. 관청 또 법에 입에대는 것, 그런 것은 무엇이게요? 네, 그렇죠. 바로 나쁜 짓을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찐진임, 이 찐은 수어 묘고가 되잖아요. 묘고, 무덤이나 창고, 하나의 틀 안에서 모여 무엇을 하는 집단,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 될 것이고, 또 임은 급제잖아요. 계수어 급제, 즉 같은 수로서 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일, 즉 나쁜 일을 하는 을묘갑진진, 상관, 관을 깨는 일을 하는, 법을 깨는 일을 하는,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폭, 두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성으로서 이 사주를 가지고 조폭, 두목이다. 두목, 조폭까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두목이 되느냐? 그것은 알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다시 삼명법으로 신살로서 이 사주 체상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천을기인이 있어요. 묘가 임수의 천을기인이 되죠.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조폭 똘마니는 아니고 두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조폭이 있냐? 그것을 또 삼명법으로 보면은 갑묘는 현침살이 되고 갑임진진은 평도살이 돼요. 그리고 또 진해, 그러니까 신자진에 사는 급살에 해당하죠. 그리고 임묘진에 사는 고진에 해당하죠. 고진이 급살을 겸한 천을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침살이 있고 평도살이 왕성하고 다시 급살이 고진을 겸해서 나쁜 짓을 하는 흉악한 조폭, 두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천을기인이 있으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회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화살윗권, 살이 변해서 권력이 되는데 그 권력이 조폭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물론 현침살과 평도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현침살과 평도살이 있다고 꼭 조폭이 되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경찰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천을기인의 영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천을기인의 영향이 높고 낮은 어떤 그 판단은 무엇이냐? 나범오행이 수인데 이 수가 묘는 사지가 되고 사는 절지가 되고 진은 고가 되죠.
사고절을 갖추어서 이 천을기의 나범오행수가 극히 약해요. 허약해요. 그래서 영양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미미한 영양을 발휘했기 때문에 화살위권이 되긴 되었지만 검사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계통보다는 레벨이 낮고 좀 흉악한 쪽의 조폭두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준기 선생이 사주를 딱 보고 살인사건이군요. 사람을 죽였어요. 작년에 내가 석방시키지 마라 했었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나무라면서 하준기 선생은 어떤 구조 형상에서 살인사건이다 이런 결론을 냈겠습니까? 그때가 무신대운 계유년이었죠. 운년. 무신과 계유는 보면은 신유, 금기가 왕성하죠. 금기는 숙살직이죠. 만물을 살해하는, 만물을 죽이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거기서 살해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고, 근데 이 살해하는 이 기운 한 개로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살해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운이 즉 상적 계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서 꼭 집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신유, 이 숙살지기로만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준기 선생은 틀림없이 또 다른 어떤 구조를 보고서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거기 무엇인가? 무게 합을 했어요. 유년을 제시키고 일주와 대운을 보면은 무게 합을 해서 사화가 있어서 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유년이 들어와서 무게 합을 했어요. 무게 합해서 화하는 화는 개수일간의 재성이 되죠.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거죠. 일간이 억제시켜서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제거시키는 것, 그런 것인데 사화가 있어서 왕성하지만 계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유합을 해서 화가 상당한 영향이 떨어져서 제거된다는 겁니다. 사유삼합과 신사육합이 겸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제거된다는 겁니다. 유년을 생각하지 않고 대운만 일주와 생각해서 무게 합할 경우에는 육합을 하지만은 그래도 화의 세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약하지만 유지가 되는데 계유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유 다시 삼합을 해서 화 재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숙살지기에. 화는 술이 묘가 되죠. 신유술. 화가 완전히 제거되니까 즉 숙살지기에 소멸되니까 바로 살인사건이다. 화가 가을이 되어서 숙살지기에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죠. 화는 재성에 속하니까 내가 제어짓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대상물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인사건이라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준기 선생이 또 이야기했어요. 벌써 살인사건이 3차례가 있었고 또 3사람이 관여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 어여쁜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예, 그러십니다. 남편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받아달라.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폭행을 가했는데 폭행이 너무 심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직접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큰 죄를 받게 되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직접 하기보다는 밑에 똘마니들이 행한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큰 벌을 언도받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건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예쁜 여인이 눈물을 뚝뚝 애처롭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준기 선생이 3이란 수를 이야기했는데 3. 어떻게 해서 이번째 3차례 살인이 되고 3사람이 관여했는가? 그것은 필차도 추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태연수나 대연수나 여러 가지 수를 적용시켜 봐도 확실한 답을 아직까지는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하준기 선생도 그
어여쁜 여자분의 조폭두목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 후에 모신은 갑술련에 사형을 당했다는 방송을 혁명군이 듣게 되었답니다. 모신대운 갑술련에 사형이 집행되었답니다. 그러면 모신대운 갑술련에 어떻게 해서 이 어여쁜 여인의 남편이 사형을 당했을까요? 자, 살펴봅시다. 먼저 사주 원국에서 사가 급살과 고진에 해당해요. 진자진의 사는 급살이 되고 임묘진의 사는 고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진과 급살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사주어 체상이 되었고, 이를 구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화살이 끈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으면 이 사주는 어느 순간에 형벌을 당할 수 있고 집안이 파산할 수 있고, 그런 구절이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체상에 급살이 고진에 해당하고, 그리고 현침살과 갑묘 현침살과 임진진 평도살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신대웅 갑술련에 보면은 다시 신갑 현침살과 평도살이 또 들어왔어요. 겹치게 된 거죠. 갑묘 임진진 신 사주의 온통 현침살과 평도살로 뒤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목숨이 이토록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는 고진과 급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모신은 갑술련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체상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중순 지나면은 필자의 삼명통의 삼명명리가 상화건으로 출간될 것인데, 거기에 209페이지에 보면은 평두살과 현침살이 서로 호환해서 서로 잘 협조해서 체상을 이루게 되면은 질병이 있고 또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필자가 만들어서 삽입시킨 것이 아닙니다. 삼명통회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필자가 옮긴 것입니다.